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회 트레이너 사회강사 이지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12단원 국제 경제와 세계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인데 요즘은 수출, 수입, 무역 많이 하죠? 이제는 세계 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출과 수입을 하게 되는지 한번 가보실게요. 자, 첫 번째 국제 거래입니다. 국제 거래. 이제 요즘에는요, 물건을 우리가 외국에다 파는 거 수출이죠. 근데 외국 물건을 사오는 거 수입이죠. 이렇게 수출 수입이 많아져요. 그럼 나라끼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래가 많아지는 거죠. 그죠? 이런 걸 국제 거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물건만 거래가 되지 않아요. 요즘은. 옛날에는 우리가 당연히 물건만 거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물건만이 아니라 사람도 왔다 갔다. 왜냐하면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야. 우리 회사에 와. 월급 많이 줄게. 외국 사람도 데리고 와요. 그게 노동이죠. 자, 운동선수 보세요. 운동선수가 요즘 잘 이해되시겠네요. 자, 우리 농구선수라든지 축구선수라든지 용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잘하면 막 돈 많이 주고 데리고 오고, 우리나라 선수들도 아주 잘하는 선수들은 돈 많이 받고 막 해외 진출하잖아요. 노동도 가는 거죠. 때로는 돈도 빌려오기도 하고, 돈도 왔다리 갔다리 투자도 하고, 해외 투자도 하고. 자, 이렇게 이제는 생산물, 물건뿐만이 아니라 생산 요소에 해당하는 노동 자본까지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제 정말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것들이 다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국제거래가 많아지는데요. 요즘은 또 세계화 시대니까. 자, 이 국제거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특징을 보시면, 자, 국가마다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제일 중요한 건 비용이 다릅니다. 만드는데 비용이 달라요.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는, 자, 없으니까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석유. 우리는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요. 근데 석유는 정말 많이 필요한데 한 방울도 안 나니까 사와야죠. 어쩔 수 없어요. 없으니까 갖고 오는 경우. 없으니까. 많은 나라가 없는 나라한테 이제 팔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자동차를 만들고, 저 나라도 자동차를 만들어요. 둘 다 만들어요. 근데 똑같이 자동차를 만드는데 우리가 더 잘 만든다면 그럼 우리 거 사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똑같은 걸 만들어도 더 잘 만들거나 더 싸게 만드는 게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마다 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더 잘 만들고 더 싸게 만드니까 이런 어떤 비용이나 그래서 가격 차이가 생기죠. 그러니까 사고 파는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똑같은 물건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하나 만들 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나라에서 사오면 20만 원이면 똑같은 거 사와요. 만들겠어요? 안 만들지. 우리나라 기술로는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100만 원 차라리 20만 원 5개 사오는 게 낫죠. 그렇죠? 이럴 때는 우리가 만들 줄 알더라도 사오는 거죠. 자, 이렇게 나라마다 같은 걸 만들어도 비용을 다르게 해서 만듭니다. 비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의 비용으로 저렴하게 잘 만드는 게 경쟁력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바나나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기 더운 지방, 열대 지방은 그냥 널린 게 바나나야. 엄청 쌉니다. 열대 과일 엄청 싸. 우리나라는 그거를 만들기도 힘들지만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 환경과 조건과 기후 막 이렇게 조절해주면 막 배로 비싼 거죠. 자, 그러니까 때로는 수입하는 게 더 저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원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런 비용이 다르구나. 그리고 나라마다 돈이 달라요. 여러분은 외국에 가셨어요. 자, 물건 사고 미국에 가서 자, 한국 돈을 척 하고 내면 얘 뭐야? 이러겠죠. 그렇죠? 자, 그 나라마다 미국에는 달러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은 엔화를 쓰죠. 중국은 위안화를 씁니다. 나라마다 다 돈이 달라요. 영국은 파운드, 그 다음에 프랑스는 프랑, 이렇게 돈이. 우리는 원화라고 하죠. 1000원, 10,000원, 원이니까 원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라마다 이렇게 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나라마다 환율이 또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도 이 환율이 얼마지? 1달러에 얼마? 이런 거 계산하고 좀 쌀 때 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나라마다 화폐가 달라서 돈이 달라서 이런 환율이 또 달라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어떨 땐 싸고 비싸고 이런 것도 고려를 또 해야 되죠. 국제거래를 할 때는. 그리고 우리 나라마다는 생산 요소 이동이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약간 나라마다는 그래도 제약이 있어요. 법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팔 수 있는 법이 이 나라에서 못 파는 법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국가마다 법이나 제도나 종교나 풍습이 달라서
거래할 때 좀 이런 건 참고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돼지고기 얼마나 잘 팔려. 자, 이거를 중동에다 팔겠다? 안 팔리죠. 그 종교가 다른데.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옛날에 우리나라에 차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나왔다가 쫄딱 망한 차가 있어요. 안 팔려가지고. 조금 소형차인데. 근데 인도의 국민차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얘가 소형차예요. 자, 우리나라 소형차가 이렇다고 해볼게요. 근데 차는 소형인데 얘가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여기가 차체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인도의 국민차가 된 게 차는 저렴한데 얘가 높죠? 자,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자, 이게 터번이라고 하는 모자 있잖아요. 그 남자들도 쓰는 모자. 그거를 안 벗어도 되는 거죠, 이 차는. 그냥 모자 쓴 채로 탁 타도 되니까 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기가 있었다는. 재밌는 거죠. 그죠? 자, 그 나라 나름대로 문화를 알면요. 그거를 이제 공략하면 그렇게 돈 벌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이런 풍습이 다르고 법이나 제도가 다르고 이런 걸 또 이제 나라마다 좀 약간 참고하셔야 될 거고 국제거래.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아무래도 이제는 사람을 스카우트하고 할 수는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 노동 같은 거 가능하다고는 했는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건 뭐냐면 절차가 복잡하죠. 여러분들이 일본 가서 여행에 취직해야지. 그리고 일본에 갔어요. 중국 가서 취직해야지. 그리고 일본 그냥 바로 중국에 가면 돼요? 일단은 뭐 비자 받아야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왜냐면 우리 반대로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겠다는 외국인이 있다. 자, 그러면 아무나 막 와서 일해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이 불법 체류할 수도 있고 범죄자일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까다로운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서울에 계시다가 오늘 부산에 여행 갔다 와야지, 한 달 부산에 있다 와야지, 가능해요. 그거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국내에서 국내를 이동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해외에서 막 몇 달 있다 와야지, 몇 달 거주 못하는 나라 많아요. 중국만 해도 30일이 넘어가면 안 돼요. 여행 비자가 30일까지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그렇게 30일 넘어가면 불법 체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마다는 이런 법이나 이런 게 다 다르니까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생산 요소 이런 게 국내만큼 자유롭지는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절차를 다 잘 밟으면 이동할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국내 이동보다는 좀 더 까다롭다 이거죠. 그래서 생산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리고 무역을 할 때는 나름대로 무역 장벽이 있어요. 관세, 세금 같은 걸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수입품이나 그렇죠, 우리가 또 수출할 때도 그 관세가 붙습니다. 외국 상품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무역 장벽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게 국제거래 특징이죠. 그래서 국내 거래하고는 다른 좀 면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결정적으로 이런 비용의 차이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수출 수입 거래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요즘에는 국제거래를 참 많이 해요. 수출하고 수입하고 많이 하죠. 네, 좋은 점이 있고요. 또 나쁜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부터 가볼까요? 자, 일단은 우리나라에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데 그래도 석유를 우리가 사올 수가 있어서 자동차도 굴러가고 공장도 굴러가고 그쵸? 수많은 곳에 유용하게 쓰입니다. 없는 거 갖고 오니까 부족한 자원. 그 다음에 부족한 생산 요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걸 갖고 오니까 뭐 노동, 요즘엔 또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그쵸? 저출산 고령화로요, 사람이 모자릅니다. 그 정도예요.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텐데. 자, 그럴 때는 일손이 부족할 때 외국인이라도 고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국제거래에서 부족한 자원과 생산 요소를 메꿀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자도요, 선택의 폭이 늘어나죠. 이제 우리가 세계 다양한 물건을 우리가 막 고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선택의 폭이 늘어나고 기업도 생산성이 더욱 좋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업도. 왜냐면 옛날에는 우리나라 인구를 대상으로 물건을 만들어요. 근데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하니까 물건 훨씬 더 많이 만들죠. 훨씬 더 생산을 많이 해내죠.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경쟁해야 되니까 더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제품도 더 좋아지고. 근데 이제 나쁜 점이요. 자, 너무 우리가 해외 의존할 수도 있어요. 너무 해외 의존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나쁜 점이죠. 너무 이제 외국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우리 기업이 잘하면 다행인데 뭐 외국 기업보다 우리가 못해요. 그럼 경쟁력이 없으면 우리는 박살나는 겁니다. 우리 기업 다 박살날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대단히 심각한 게 우리의 굴지 뭐 삼성, LG 같은 기업들 샌드위치로 우리나라가 지금 약간 샌드위치 상태예요. 그래서 더 막 이제 대단한 선진국의 기업보다는 약간 기술이나 이런 게 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중국이에요. 중국은 또 너무 저렴하게 우리하고 가격이 너무 다운돼요. 너무 싸니까 또 그게 경쟁력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얘네보단 가격은 비싸고 기술은 떨어지고 이러면 이도저도 아닌 거죠. 근데 중국 애들이 가격이 처음에는 가격 싼 걸로 경쟁력이 있었는데 금세 기술까지 따라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무서운 애들인 거죠. 웬만한 우리가 1등을 먹었던 걸 거의 중국한테 지금 다 뺏기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수한 외국 상품의 수입으로 경쟁력 약한 기업은 타격을 받게 되는 자 이런 장단점을 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흐름이죠. 세계화는 흐름이 이게 흐름인데 그래 그러니까 우리 문 닫자 다 문 걸어 잠글 수 있나 요즘 시대 아니잖아요. 세계화는 흐름입니다. 어쩔 수 없는데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무역의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무역의 원리 중에서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라는 용어를 조금 기억을 하실게요. 자,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류현진 선수가 있어요. 류현진 선수 야구 참 잘하죠. 자, 근데 류현진 선수와 그 친구하고 두 사람을 비교를 해볼게요. 자, 지금 가정입니다. 류현진이 야구를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이 친구보다 잘합니다. 웬만한 사람보다 다 잘하겠죠. 워낙 잘하니까. 자, 근데 류현진이 요리를 하는데 이 친구보다 요리를 더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류현진은 야구도 엄청 잘하는데 얘보다 요리도 더 잘한다. 그러면 류현진이 야구도 하고 요리도 하고 얘랑 이제 둘이 할 때 자, 류현진은 야구도 잘하니까 야구도 전문으로 하고 얘보다 요리도 잘하니까 요리도 하고 자,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다 해라. 이게 절대 우위야. 절대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다 해라. 이게 절대 우위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얘는 둘 다 하고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에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류현진 입장에서 하루는 24시간 정해져 있는데 야구도 했다가 요리도 했다가 차라리 그건 류현진한테 손해지 않느냐. 둘 다 아무리 잘해도 류현진은 요리는 뭐 그냥 얘보다 조금 정도 잘하는 거고 야구는 뭐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거면 차라리 야구에 올인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야구를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어마어마하잖아. 류현진이 요리했다고 뭐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둘 다 잘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볼 때 더 수익이 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류현진은 차라리 요리는 하지 말고 야구만 하는 거죠. 그리고 돈 엄청 벌어서 맛있는 거 마음대로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더 낫지 않겠냐. 그쵸? 그게 효율적이다. 이게 바로 비교예요. 둘 다 잘해도 더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더 전문성을 키워서 하면 더 큰 수익을 얻어낼 수 있다. 이게 바로 비교 우위입니다. 그럼 비교 우위로 류현진은 야구를 해라 이거죠. 절대 우위로 따지면 잘하는 건 다 해 이거예요. 자, 그러면 류현진은 야구도 하고 요리도 하는 거예요. 절대 우위로. 근데 비교 우위로는 자, 우리가 둘 다 잘해도 하나를 선택하는 거, 더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교 우위예요.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변호사가 있어요. 자, 변호사가 변론을 잘해서 돈을 잘 법니다. 근데 이 변호사는 워드도 컴퓨터도 엄청 잘해요. 자, 이 타이핑이 엄청 빠릅니다. 자, 그러면 변호사가 비서를 뒀는데 비서보다도 변호사가 타이핑을 더 잘해요. 그리고 변론도 잘해요. 그러면 변호사가 변론도 하고 타이핑도 하는 게 나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타이핑.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당으로 번다 치면 시간당 버는 게 타이핑과 변호사 일은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변호사 일만 하고 물론 변호사보다 조금 못해도 이 사람한테 시키고 이 사람한테 월급 주는 게 훨씬 그 몇 시간 타이핑에 허비하느니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변호사한테 이득이라는 거죠. 아셨죠? 그렇죠? 네, 그게 바로 비교 우위. 둘 다 잘하고 얘가 둘 다 못해도 각자 잘하는 거, 얘가 잘하는 거를 더 전문화하고 그다음에 그나마 얘가 할 수 있는 거는 얘가 하고 이렇게 일을 나눠서 해라. 이게 비교 우위입니다. 자, 이걸 무역 이론에 적용을 할게요. 자, 대한민국이랑 저기 남미 어떤 나라라고 해볼게요. 자, 대한민국은 굉장히 그 핸드폰을 잘 만듭니다. 핸드폰 강국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요즘에 기술이 좋아서 농사도 잘 지을 수 있어요. 네, 농사도 잘 짓고 핸드폰도 이 나라보다 농사도 더 잘하고요. 핸드폰도 더 잘해요. 둘 다 잘해요. 그럼 둘 다 올인하지 말고 핸드폰이 더 돈을 많이 벌잖아요. 사실 수익이 더 좋으니까 핸드폰 전문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얘네는 우리보다 다 못해도 그래도 농업이라도 좀 전문적으로 하면 우리가 핸드폰 열심히 만들어서 번 돈으로 거기 얘네가 만든 농산물 사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훨씬 남는 장사다 이거죠. 이게 비교 우위예요. 각자 할 게 생기죠. 우리는 핸드폰, 얘네는 농사 이렇게 할 일이 생겨서 이 국제 본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왜 세계는 다 그렇지 않아요? 잘하는 게 있잖아요. 뭐 다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다 할 수 있지만 특히 여기에 올인합니다. 이걸 더 전문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비교 우위 원리. 다 잘해도 더 수익이 나는 거에 집중하는 거죠. 이런 비교 우위 이론이에요.
비교우위. 자, 그래서 절대우위는 자국의 생산자가 타국 생산자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저렴하게 잘할 수 있다면 그걸 다 해라 이거고요. 비교우위는 자국의 생산자가 타국의 생산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거, 상대적으로 더 잘한다는 건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거 같은 맥락이죠. 자, 그래서 그런 제품이 있다면 특화해라. 류현진 선수가 야구를 특화가 전문화죠. 전문화해서 그렇게 해서 차라리 무역하는 게 더 이득이 된다 이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비교 우위. 자, 교과서에는 자, 지금 여러분들 하는 예가 나옵니다. 그 예. 자, 그러면 이 예를 막 엄청나게 복잡하게 분석을 했는데 오히려 더 헷갈리실 것 같아요. 자, 제가 드린 그 예를 기억하세요. 둘 다 잘해도 더 잘하는 거 있잖아. 그거 올인하라고. 그거 전문화 시키라고. 특화. 그게 비교 우위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얘기만 해보면 자, A국가는 신발을 100원에 만들고 가방을 200원에 만들어요. 자, B나라는 신발을 200원에 만들고 가방을 300원에 만듭니다. 볼까요? 자, 신발 누가 더 잘 만들어요? A국가가 훨씬 더 잘 만들죠. 얘는 200원에 만들 거 100원에 만드니까. A가 잘하네요. 자, 가방도 볼까요? 얘는 300원에 만들고 있는데 얘는 200원에 만들어요. 누가 더 잘 만들어요? 얘가 더 잘 만들어요. 둘 다 A가 더 낫네요. 더 싸게 잘 만드는 거죠. 그죠? 자, 싸게 만드는 게 저렴하게 만드는 게 좋은 거니까. 자, 그래서 A국가는 B국가에 비해서 신발과 가방 모두 다 저렴하게 만드니까 둘 다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것을 둘 다 그러면 절대 우위에 의하면 A국가가 다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 우위에 의하면 A가 신발도 하고 가방도 하고 B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겠네요. 그쵸?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다 하고 얘는 손가락 말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전문화를 시켜보자. 누가 더 잘하나.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보시면 얘네들을 봤을 때 100원 싸고 100원 싸고. 근데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해보세요. 얘가 100원일 때 200원이에요. 2배 잘하는 거죠. 2배. 그쵸? 2배나 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200원인데 300원. 2배까지 잘하는 건 아니에요. 2배 잘한다면 얘가 그쵸? 한 뭐 150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150원보다 비싸니까 자, 얘는 A국가는 신발이 월등히 잘하는 거야. 비교를 했을 때 둘 다 잘해도 더 잘하는 걸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200원에 만들 걸 100원에 만드니까 완전히 배로 잘하는데 얘는 그래도 배까지는 아니고 잘하긴 잘해도 그 정도 차이, 이게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A국가는 B나라보다 둘 다 잘하지만 신발은 더 진짜 잘하는 거네? 그럼 A국가는 신발을 해! 이거죠. A국가한테 신발을 시키는 거야. 너는 신발 만들어. 그럼 B는 가방 만들면 되죠. 얘가 신발 했으니까 가방 얘가 안 만드니까 그럼 얘는 가방을 만들어서 얘는 신발 전문, 얘는 가방 전문 이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바꾸면 되잖아요. 나중에 수출 수입 서로 하면 되잖아요. 그게 두 나라 다 득이 된다는 이론이에요. 그게 비교 우위예요. 아셨죠? 자, 만약에 절대 우위로 하면 잘하는 A가 다 해라 이거고요. 비교 우위로 하면 얘가 둘 다 잘해도 더 잘하는 거 찾아서 신발을 더 잘하니까 너는 신발에 너는 가방 하면 되겠네. 그게 둘 다에게 득되는 거야. 그게 비교 우위 이론입니다. 이제 그걸 설명한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절대 우위, 비교 우위 개념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나라끼리 무역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1년 동안 무역을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이제 달러로 계산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달러와 우리나라에서 나간 달러를 계산해요. 자, 들어오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쵸? 나간 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들어오고 나간 걸 다 토탈 합하는 거야. 자, 그 금액을 그것을 국제수지라고 합니다. 국제수지. 국제수지는 1년 동안 들어오고 나간 걸 다 따져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가 이제 되는지 일정 기간 동안 보통 1년을 얘기하고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경제적 거래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간 거, 수치한 거는 이제 들어온 거, 지급한 건 나간 거. 이 외화를 차이를 따져보는 거죠. 그걸 뭐라 한다? 국제수지. 국제수지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자본금융계정. 자, 항상 기억하세요. 들어온 게 플러스, 나간 게 마이너스예요. 자, 그러면 경상수지는요, 네 가지가 또 있어요. 이게 디테일하게 좀 나누면 경상수지는 자, 여러분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할 수도 있죠. 뭐 핸드폰, 자동차, 뭐 왔다 갔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걸 상품수지라고 해요. 그래서 물건, 상품 거래, 재화를 수출입했다. 자, 그러면 서비스 수지는 서비스. 물건이 아니에요. 서비스가 오고 가는 거. 예를 들면 제가 여행 갔어요. 여행 가서 돈 썼어요.
외국 여행 가서 그럼 돈이 나간 거죠. 외국 사람 우리나라 여행 왔어요. 여행으로 돈 썼습니다. 그런 게 물건에다 돈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이게 서비스고 그럼 돈 번 거.